2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기록하는 활동이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활동임에도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이나 또 해외에 아주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온 것이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2만여 명을 조사했다. 그리고 14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아마 수천만 건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요. 극히 제한적으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고요. 향후에 북한 안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분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만 5천 건 이상을 지금 사건을 축적했거든요. 그리고 5만 5천 명 이상의 개인 한 명 한 명의 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8만 5천 건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가장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경우에도 30년 넘게 동독에서 넘어온 4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조사했는데, 사실 조사를 마감했을 때 사건이 4만 3천 건 정도였거든요. 서독의 30년에 4만 3천 건과 저희들은 3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8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은 한 분이 인권 피해를 증언하면 평균 8건, 9건 이상을 증언을 했습니다. 2010년대 오면 5건 정도로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2020년대 오면 그게 서너 건으로 더 감소해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1건, 2건 이상도 증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본인들의 인권 피해를 적게 경험했다는 의미도 있고,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가장 큰 최근의 변화는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신 분들은 북한 내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 특히 조사나 이런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가혹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관들도 알고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또 북한 관료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는 거죠.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상황에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가능한 조심하려고 하고, 또 관료들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또 북한 주민들도 인권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인권 침해라는 것이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왔다는 거죠. 신체의 침해에 대한, 신체를 고문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 60% 수준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발생한 장소도 구금시설, 조사시설이 여전히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없지만 일정한 변화는 있죠. 공개 처형에 대해서 저희 같은 인권단체나 국제사회가 강하게 거기도 북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니까 최근에는 공개 처형 숫자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형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대신 비밀 처형의 비율이 월등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죠.
또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식량에 대한 부족,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는 경제사회 측면에서의 권리, 그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그런 문제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회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자유권적 측면, 불법적인 고문이나 체포는 전체적인 숫자나 강도는 낮아졌다고 해도 그 인권 침해의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압력의 내용, 그리고 북한 내부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측면들이 북한 인권 침해의 내용이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 설립 목표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북한의 과거 청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청산이라는 것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보상 이런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고 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목적을 더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 중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는 한국에 들어오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북한 내부에 있고, 역시 가해자 역할을 하신 분도 북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나 통일 전후 과정과 같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제한적인 제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그런 시점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진 북한 인권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활동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전 세계가 공인된 기록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상당 기간 집중할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아마 북한도 더 이상 인권 문제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원하는 획기적인 수준의 개선 조치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